용자 시리즈 제6탄으로 감독은 타가마치 신지이고 캐릭터 디자인은 타카야 히로토시다. 전작인 용자 경찰 제2데커가 형사물을 오마주한 현실적이고 진지한 작품이었다며 골드라는 판타지 모험물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코믹 컨셉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악당 세력과의 치열한 접전보다도 발랄한 모험 어드벤처가 메인 요소이고 타가마치 신지가 감독을 맡은 만큼 개그 센스가 뛰어나며 덕분에 용자 시리즈 중에 제일 가는 개그 작품으로 자리잡았다. 특징이라면 메인 메카인 드란이 거대 로봇 골드란으로 합체 변신하는 서포트 메카가 여태까지의 거대한 비클이 아닌 공룡 형태의 메카인 황금수 골곤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신선하게 작용했다. 전작들에 비해 이질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흐름이 이어진다. 본작의 용자들은 야탑의 용자, 3부작의 용자들이 떠오르는 기계의 몸을 지닌 생명체인데 이것은 초 AI 로봇들이 기계 생명체로 진화한 제2데커의 최종화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판타지와 메타 픽션의 성향도 타가마치 용자 시리즈의 기존작들에서는 내면에 깔려있던 것들을 본작에서 전면으로 드러낸 것이다. 적 역시 전작들처럼 지구인으로 차이점은 이전작들은 범죄자, 본작은 전투국가라는 것이고 이처럼 작품은 타카마치 용자 3부작으로서의 특징을 잘 계승하고 있다. 비주얼적인 측면으로는 지금까지 용자 시리즈에서 작화를 총괄해오던 오오바리, 마사미가 빠져버려 전체적으로 액션 퀄리티가 하락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신 타카야 히로토시와 나카타니 세이이치가 주된 작화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용자 시리즈 중에서도 작화는 높은 편에 속한다. 또 오오바리 마사미 특유의 동화를 아끼며 과장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연출이 적어진 대신 뱅크신의 퀄리티나 메카 액션 동화의 세세한 움직임, 메카닉 묘사의 디테일한 밀도가 가오가이가를 제외하면 용자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만화가 마지모토 레이지의 작품들을 오마주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후반에 등장하는 캡틴 샤크와 이떠 이자크는 캡틴 하루의 오마주이며 대단히 멍청한 카리스마와 심플한 무장으로 압도적인 파워를 내는 비범함에 인기가 많아서 완구 판매량도 주역 기체인 골드란을 압도한다. 또한 징계기관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는 설정은 은하철도 999의 오마주이다. 용자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최종 보스와 단 한 번의 싸움도 없는 유일한 작품이다. 엄밀히 따지면 최종 보스가 사이버 데스 캐리건이 아닌 트레저 왈자크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월터나 시리어스의 함대는 트레저의 본대에 비하면 양산형 함대를 가지고 출격한 선발대 수준에 불과하며 트레저가 탑승하고 있는 머천 다이징은 설정상 슈반슈타인의 30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양산형 함선 슈반슈타인이 행성 한두 개쯤 우습게 부숴먹는 걸 보면 이쪽도 결말을 개그씬으로 무마하고 본격적인 전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용자 시리즈에서 수위에 들받아 최종 보스였을 듯하다. 하라시마 타쿠야는 주인공 삼총사 중 리더격인 개그와 열혈 담당의 원기왕성한 최강무적 개구쟁이이고 덤벙대는 성격으로 어른도 속이는 연기력을 가졌고 초등학교 6학년 즉 졸업반이지만 공부하는 인연이 꽤 먼 듯하다. 토키무라 카즈키는 주인공 삼총사 중 브레인 담당으로 물론 개그도 담당하고 타쿠야 못지않은 모험심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초등학생 수준이 아닌 대학생의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천재이며 성격도 매우 어른스럽다. 덧붙여 키도 셋 중에서 제일 크고 SF 소설을 열심히 읽는 것이 취미로 언젠가는 자신의 발명품을 실용화하는 것이 꿈인 듯하다. 1화 때 나온 타임캡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기계를 그린 노트를 넣어놓기도 했다. 스가누마 다이는 주인공 삼총사 중 기록과 힘 담당이고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고 조금 뚱뚱한 편이며 힘이 세고 스포츠가 특기인 소년으로 상냥하고 동물을 좋아하며 몽상가에 약간의 소녀 취향도 있으며 울보이다. 다른 두 명과 비교하면 양심적인 편으로 평소에는 두 사람의 폭주를 맡는 역할을 맡고 있다. 둘에 비해서는 장난기가 적은 편이지만 한번 주장한 것은 굽히지 않는 굳센 타입으로 주인공들 중에서는 용자들을 가장 생각하는 속 깊은 면이 있다. 카타카면 용자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는데 방영 도중에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선라이즈가 완고 제작사이자 스폰서인 타카라의 경쟁회사인 반다이 밑으로 들어가버려서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방영 중인 골드라는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이후를 속갱할지 말아야 할지 더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지을 이야기는 만들자고 합의를 봐서 두 작품이 더 만들어지게 된다. 타카마치 신지 감독 말로는 타카라는 용자경찰 제2데커 이후로 용자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시 의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전의 용자는 선라이즈에서 로봇 디자인이나 작품 컨셉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이 작품은 시간이 없어 타카라가 제공한 원고에 자신이 직접 세계관과 컨셉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한다. 주역 용자인 드라는 역대 용자 중 유일한 유부남 용자이자 아들 셋, 딸 하나, 무려 4쌍둥이의 아빠다. 해당 내용이 나온 화인 33화에서 키스씨 마리아의 출산신이 나왔다. 세월이 지나서 용자 시리즈 중에서는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작품이 되었지만 타카마치 신지 감독 말로는 방영 중에는 인기가 있었고 완구도 잘 팔렸다고 한다. 골드란 원고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은 편이며 팀 전체를 조합하여 합체할 수 있는 기미까지 있어 평가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도금 비율이 높은 완구들이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캡틴 샤크 어드벤저가 함께 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악역으로는 데스 게리건이 출시된 바 있다. KBS 2에서 1998년 7월 30일부터 1999년 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6시 40분마다 황금 로봇 골드런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메인 로봇인 골드란, 그레이트 골드란을 비롯해 레온 카이저의 디자인이 전형적인 일본 사무라이 풍이기 때문에 한국 용작물 팬들은 이 작품의 방영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식으로 생각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 수입작이기 때문에 외색이 짙은 장면은 편집하고 이것도 어려운 에피소드는 미방영으로 넘겨버리는 식으로 대처했다. 자, 조리건은 로봇 모드는 하나만 나오고 끝나지만 처음 등장 시 용자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스케일과 위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전전전작에서 레드로닝이 자기 전함을 로봇으로 변형시키긴 했으나 그쪽과는 달리 제대로 악당 포스가 넘치는 디자인이라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 참고로 이 기체의 원전은 트랜스포머 출시인 마스터 포스의 블랙 자락이고 애석하게도 데스게리건과 달리 완구는 발매되지 않았다. 블랙 자락의 원판의 완구가 상당히 희귀한 편이라 많은 트랜스포머 팬들은 물론 이 기체의 팬들도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래도 원판 블랙 자락 완구를 이 서양으로 개조한 용자도 존재한다. 데스 게리건은 트랜스포머 G1의 스카이 게리가 원전이고 기체의 어원은 여기서 따온 모양이다. 자조 리건과 달리 완구가 발매되었으며 또한 국내 정발도 되었다. 캡틴 샤크는 황금용자 골드런에 등장하는 레전드라의 9번째 용자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용자로 노란색 파워스톤에서 부활하며 해적의 마음을 가진 청동 용자로 상어 모양의 전함과 탱크로 변형할 수 있다. 탱크 모드는 작중에서 나온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통은 상어 전함인 채로 상륙할 때 변형한다. 그레이트 골드란은 골드란의 소라 카케, 레온 카이저의 세대가 합체하여 탄생하는 용자이자 레전드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이고 용자 시리즈의 최종 합체가 언제나 그러하듯 세컨드 주형 메카인 레온 카이저가 오체 분시되어 스카이 골드란에 합체하는 방식이다. 레온 카이저는 스카이 골드란처럼 스카이 카이저로 합체할 수 있는 설정이 있었지만 애니에서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고 완구 상만의 설정이 되었다. 설정상 이 형태는 스피드와 화력 상승에 중점을 둔 합체라고 한다. 샤란다 시스루는 본방송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나이는 타쿠야들과 시리어스와 같은 12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5년 발매의 소책자 이후의 관련 자료에서는 어째서인지 연령이 20세가 되었다. 하지만 감독은 제작 당시 확실히 12살이었다고 밝혔다. 커플인 윌터의 나이에 맞추기 위해 설정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책자 제작 시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 트레저 왈자크는 역대 용자 시리즈의 최종 보스 중 유일무이한 막장 부모이자 개그 캐릭터로 최종 보스는 개그가 없다는 철칙을 깨버렸다. 포르 초이크 모자와 더불어 단 3분인 인간 최종 보스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종 보스이다. 시리어스 왈자크는 중간 보스지만 오히려 아버지보다 사실상 최종 보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골드란이라는 작품의 특이성이 잘 드러난다. 일각에선 형인 월터 왈자크와는 사실 배다른 형제란 주장이 있다. 시리어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회상은 있지만 정작 월터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한 적이 없고 회상실에 나온 어머니는 월터와 닮은 구석이 없어서 그런 듯하며 작중에서 주인공 3인방이나 시리어스가 월터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긴 하니 정황상 시리어스는 어머니와 월터는 아버지와 더 많이 닮았을 뿐인 같은 부모를 둔 친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월터도 시리어스를 친동생이라 말하기도 했다. 월터 왈자크는 미형 악역이면서도 개그 캐릭터라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 점이 잘 먹혔는지 이 작품 최고의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 한국 방영 시에도 예고편에서 주인공보다 멋진 악당이라며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한마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로봇 만화에서 주인공도 로봇도 아닌 악당이 셀링 포인트로 여겨졌다는 것이니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였는지 알만하다고 한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